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아파트 관리를 맡은 민간업체는 관리를 해준 대가로 매달 위탁 수수료를 받아가는데요. 그런데 이 관리비를 들여다봤더니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이 기업 이윤과 일반 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거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아파트. 지난 2019년 한 업체는 평당 3원에 월 25만 원 수수료를 받고 2년간 아파트를 관리해주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표준계약서에 없는 기업이윤과 일반 관리비라는 항목으로 주민들로부터 매달 거쳐졌는데 금액이 계약서에 적힌 위탁 수수료보다 많은 36만 원입니다. 이 비용만 2년간 870여만 원에 이릅니다. 일부 주민은 표준계약서에 없고 별도 첨부된 자료에만 있어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모를 눈먼 돈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보니까 기업이용 일반관리 교육비, 피복비가 보여서 회장님 이게 뭐예요? 원래 수수료만 발생한다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520여 세대가 사는 남구 한 아파트도 위탁관리 업체만 다를 뿐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 아파트도 업체에 위탁 수수료를 3년 동안 매달 42만 5천 원을 내기로 지난 2018년 계약했는데 실제 지출된 내역을 보면 기업 이윤과 일반 관리비로 수수료보다 많은 113만 원이 업체에 매달 지급됐습니다. 주민은 계약된 수수료보다 많은 돈이 거쳐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며 반환을 요구합니다. 입찰에도 마찬가지고 본계약서에는 관리소 직원분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요. 경비하고 미용서 붙여놓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위탁관리 업체들은 입찰 당시 평방미터당 3에서 5원 이하의 최저가 경쟁이 과열돼 최소한의 이익과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업체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위탁사 본사 직원 월급도 주고 교육도 시키려면 일반 관리비와 기업 이윤을 걷어갈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입찰을 낼 때부터 표준계약서에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주민과 위탁회사의 마찰을 줄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징수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준칙 개선 등 광주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 확산세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와 북구 소재 요양병원과 관련해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등 오후 6시를 기준으로 8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12개 시군에서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신규 확진자 급증에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하자 긴급 시민 호소문을 내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연말연시 모임 자제 등을 요청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가세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요원들은 연말연시 강추위 속에 얼어버린 손을 녹여가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권을 밑도는 아침, 목포의 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얇은 비닐 방호복을 걸친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은 추위 속에서 안내를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합니다. 혹시 백신은 두 분 다 맞으셨어요? 네, 한국에서 2차까지? 예. 코로나19와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안내요원들. 야외이다 보니 변변한 난로 하나 없고 추위를 이겨낼 방편은 작은 손난로 하나뿐. 소독제로 손을 닦을 때마다 뼈마디가 시리지만 참고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발이랑 손이 제일 시려운 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입김이 계속 나다 보니까 쉴드나 고글 같은데 이제 김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잘 안 보일 때가 제일. 검체 인원이 많을 때는 끼니를 거를 때도 많습니다. 9명의 인원이 교대 근무를 하지만 업무 과중으로 피로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제 몸 헌신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일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또 다른 야외 선별진료소.
난로가 있기는 하지만 얇은 비닐 천막 사이사이로 해안가 칼바람이 불어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며칠간 내린 폭설로 의료진들의 옷과 신발은 진흙투성이 엉망이 됐지만 그래도 묵묵히 검사를 이어갑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우산 쓰고 기다리시면서 많이 추웠었을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남 지역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진과 안내요원은 600여 명. 변이 바이러스의 연말 소모임도 늘어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올겨울도 단축 근무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확산세의 한파까지 버거운 환경이지만 오늘도 방역 최일선에서 의료진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 MBC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전망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정치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이 대선 후보를 차례로 선출하면서 연말연시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1년은 대선 이슈가 광주 전남 정치판을 주도한 한 해였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6명의 후보가 3달간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꾸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도 이후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결정했고 여야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닻을 올린 본선 레이스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특히 호남에 공을 들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 지지가 나오지 않는 호남 민심에 메타버스 일정까지 늘려가며 호남에 공을 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전 같지 않은 민주당 호남 민심을 꿰차기 위해 호남 출신 정치인을 대거 선대위에 포함시키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또 가장 먼저 간 곳이 호남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궤를 같이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우선 대선 승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동행을 시작했고 탈당한 과거 호남 인사들에 대해서도 일괄적 복당을 허용하는 승부수를 던지는 등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선택은 전국 정치 지형을 뒤을 정도로 특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혁신성, 과감한 돌파 추진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앞으로 대선까지는 2달하고도 10여일 정도가 남았고 지방선거까지는 5달 정도가 남은 상황. 거대 양당 후보의 박빙 승부가 점쳐지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라 호남의 정치 지형과 정당의 공천 판도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압력에 떠밀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시장 격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 격리 적기를 놓쳐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쌀 초과 생산량 27만 톤 가운데 20만 톤을 다음 달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시장 격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일단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된다 하면은 정부 조치도 이번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농협과 농민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표정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 산지의 쌀값은 도정을 하지 않은 조곡을 기준으로 40kg 한 포대에 6만 1,000원 선, 한 달 전보다 5,000원 더 떨어지는 등 수확철 이전부터 시작한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시의 지탄,
2달 전에만 선제적인 시장 격리가 이루어졌다면 산지 가격 하락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시장 격리에서 제외된 나머지 초과 물량 7만 톤이 가격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쌀 도매 가격이 회복되는 것인데 잉여 물량에 의한 도매 가격 회복 심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애써 시장 격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밥 한 공기에 드는 쌀값은 30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이 줄고 가격마저 뒷걸음치는 현실에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하고 현장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1월 말까지 예상되는 한파와 폭설로 닭 오리 농장에서 소독을 소홀가 높고 최근 전북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확산 가능성이 커져 위험주의보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완도군 완도읍 상황상 인근 자연휴양림에서 불이 나 나무 300여 그루 등 임야 0.5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연휴양림 아래쪽에서 불이 시작돼 불길이 주변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전환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알리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는 광주 대전환 특위를 구성하고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그린 스마트폰 도시 광주로의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친환경 녹색 산업 도시, 인공지능 기반 도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테마 도시 조성에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위가 마련한 그린 스마트폰 시티 비전과 실행 계획안은 광주혁신위 전체 회의 재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주식회사 옥과한우촌 김일재 회장이 2천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완도군은 광주 완도 고속도로 1단계인 광주 강진 구간에 내년도 사업비 3,6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길이 88.61km인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은 1단계 광주 벽진동에서 강진 성전, 2단계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 구간으로 오는 2024년까지 모두 2조 7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